여러분 안녕하세요. 토픽 어휘 재미있는 한자 5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양에 반대되는 말 이라는 글자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 그늘, 어두움 그런 뜻이 되겠는데 자, 어떤 글자들이 이라는 단어의 뜻이 있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네, 양 할 때, 오늘 배우는 그늘, shade라는 뜻이고, 양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태양, 밝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양은 영어로는 우리가 인, 양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네, 인과 양이라는 뜻으로 세상의 이치를 이루는 서로 반대되는 두 기운인 음과 양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두 가지 기운, 두 가지 에너지가 있는데 첫 번째 것이 네거티브 에너지이고 두 번째가 포지티브 에너지, 양이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또 인과 양에는 남자, 여자라는 그런 성에 대한 뜻도 있고 여러 가지 분야라는 뜻의 양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국기에는 아래가 푸른색이고 위가 붉은색인 음양의 태극원이 있다. 네, 여러분 밑에 이 국기를 한국에서는 태극기라고 합니다. 태극기는 한국의 내셔널 플래그, 그 국기 이름입니다. 이것이 태극인 것은 자, 여러분 위에 보시죠. 위에 빨간 것은 양입니다. 그리고 아래 파란색은 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음과 양을 나타내주는 세상의 이치, 세상의 에너지를 이렇게 표시해주는 그러한 모양이 우리가 태극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것이 한국의 내셔널 플래그, 국기에 있다고 해서 이것을 태극기라고 합니다. 이런 음과 양의 조화 이런 것은 중국, 한국, 일본 또 많은 아시아 나라들이 이러한 사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많은 동양의 어떤 철학적인 그러한 부분에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를 보시면 음양이 조화를 이룰 때 기가 인체 내에서 자유롭게 흐르고 사람은 건강한 것이다. 네, 이 음과 양이 우리의 몸 안에서 균형을 이루다, 하모니를 이루다, 조화를 이루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조화를 이룰 때 우리의 몸이 건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음력, 할 때 역은 네, 달력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솔라 캘린더를 양력이라고 했던 것처럼 오늘은 그늘진 어떤 그런 반대되는 그러한 기운이니까 우리가 음력하면 루나 캘린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양에서는 음력으로도 설을 쇠다. 자, 쇠다라는 말은 명절을 쇠다라는 말은 명절을 보내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추석은 음력 8월 15일이다. 네, 음력. 그 루나 캘린더, 달로 만든 달력으로 했을 때 8월 15일이면 거의 9월이나 거의 10월쯤 될 때, 그럴 때 추석이 옵니다. 자, 그의 음력 생일은 2월 2일이다. 네, 한국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그냥 양력으로 생일을 하는데 옛날 어른들은 음력으로 생일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음력 생일, 양력 생일하고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음력에 따르면 토끼의 해이다. 네, 우리 12띠 있죠? 그래서 음력에 의하면, 음력에 따르면 올해는 토끼의 해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음성, 할 때 성은 성질, 네, 퀄리티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음성하면 동양 철학에서 굉장히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그런 음에 속하는 성질, 그런 것을 우리가 음성이라고 하고 두 번째는
병원에서 무슨 검사를 받았어요. 메디컬 테스트. 네, 어떤 메디컬 테스트를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니에요. 그럴 때 우리가 음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검사를 받아서 양성이면 코로나 걸린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야 되지만 코로나 검사해서 음성이 나왔어요. 네거티브가 나왔어요.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때도 음성이 나왔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녀의 임신 테스트 결과는 음성으로 나왔다. 네, 임신했는지 안 했는지 테스트를 했는데 음성으로 나왔어요. 음성. 그러니까 아니라는 뜻이죠. 임신이 아니었어요 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는 에이즈 검사에서 음성 반응이 나왔다. 네, 에이즈 검사, HIV라고 이야기하죠. 네, 음성이 나왔어요. 어우, 다행이에요. 에이즈가 아니에요. 녹음, 녹음하는 것은 우리가 레코딩 하는 거, 녹음하는 거하고 한국어로는 글자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한자, 네, 차이니즈 캐릭터가 달라요. 녹음할 때 녹은 녹색이라는 뜻입니다. 녹색이 뭐가 있을까요? 네, 맞아요. 녹색은 나뭇잎이 있어요. 그래, 그리고 음은 그런 그늘이니까 여러분 이렇게 숲에 가면 이렇게 어두운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 녹음,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숲에 가면 나뭇잎이 푸르러서 나무가 많아서 이렇게 그늘진 부분이 많은 것, 그런 것을 우리가 숲이 울창하다, 녹음이 우거지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음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단어 중에서 녹음, 굉장히 좋은 단어이고 기분 좋은 단어입니다. 녹음이 우거진 거리를 산책하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녹음이 우거지다 라는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산책을 했어요. 어디를? 네, 나무가 많은 그러한 거리를 산책했어요 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또 녹음이 푸르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굉장히 나무가 많아서 또 나무 그늘이 많아서 네, 푸르르다. 온 그 숲이 온 그 지방이 그 지역이 다 푸르르다, 그린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녹음이 우거진 교회, 네, 교회, suburb라는 뜻인데 거기 녹음이 우거지다. 여기도 우거진이라는 표현을 썼지요. 네, 나무가 많다라는 뜻입니다. 야음, 자, 여러분, 야음 할 때 야는 밤이라는 뜻이에요. 야식, 야경, 기억하시죠? 자, 밤의 어두움이에요. 그래서 밤의 그 어두움, 밤의 그늘, 그런 것을 우리가 그냥 야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야음을 타고 적을 공격하다. 밤에는 어두우니까 잘 안 보이겠죠? 밤에 어두움을 타다라는 말은 그것을 이용해서라는 뜻입니다. 밤을 이용해서 적을 공격하다라고 말을 하고 또 그는 야음을 틈타서 도망쳤다. 밤의 어두운 것을 이용해서 도망쳤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리고 미국 수송기들은 동부 보스니아에 포위된 회교도들에게 야음을 이용해 21톤의 긴급 원조품을 공중 투하했으나 이 작전은 실패한 것으로 보였다. 네, 야음을 이용해서 밤의 어두운 것을 이용해서 눈에 띄지 않게 몰래 뭐 이렇게 작전이 있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야음을 타다, 틈타다, 이용하다 이렇게 밤을 이용해서 무엇인가를 할 때 우리가 야음을 타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음지, 네, 음지 할 때 지는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둡고 그늘진 땅이라는 곳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네, shaded place에서 햇빛이 잘 없는 그늘진 곳 우리가 음지라고 하고 또 여러분 사회에 있으면 사회가 밝은 부분도 있지만 어두운 부분도 있죠. 네, 그런 사회, 어떤 일에 대해서 어두운 부분, 안 좋은 부분을 우리가 음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underprivileged part, 우리가 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양지가 음지되고 음지가 양지된다. 네, 지난 시간에 나왔었던 표현입니다. 양지는 햇빛이 드는 곳, 음지는 햇빛이 들지 않는 곳. 그러니까 양지가 햇빛이 들 때도 있고 햇빛이 들지 않을 때도 있다 하면 우리의 인생은 좋은 날도 있고 좋지 않은 날도 있다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사회의 음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사회의 음지에 있는 사람, 사회의 그늘에 어두운 부분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뜻인데 사회의 음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네, 외국인 노동자, 외국인도 되겠고 또 장애인, 네, disabled person, 장애인도 되겠고, 뭐, 노인들, 요즘에 특히 독거노인, 혼자 사는 노인들, 뭐, 엄마 아빠가 없는 orphanage, 고아들, 뭐 이런 사람들이 사회의 음지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이런 사람들에게 사회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자, 나무 그늘에 상쾌한 음지가 생기다. 네, 이렇게 나무가 있으면 네, 이렇게 그늘이 있죠. 쉐이드가 있어요. 이렇게 음지가 생겼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자, 이끼는 음지 식물이다. 네, 이끼, 모스는 자, 이거 햇빛이 있으면 이끼는 죽어요. 오히려 이런 음지에서, 이런 그늘에서 네, 이런 이끼가 많이 일어납니다. 이끼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끼는 음지 식물이다. 그러면 반대말은 양지 식물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 되겠죠. 음모. 자, 여러분, 음모 할 때, 자, 음은 아주 어두운 부분, 몰래라는 그런 figurative, 비유적인 표현도 있겠죠. 그래서 음모 하면, 자, 몰래, 꾀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conspiracy, plot, 그런 말을 우리가 음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왕에 대항할 음모를 꾸몄다는 혐의를 받았다. 자, 음모를 꾸미다. 보통 음모는 몰래 어떤 것을 계획한 나쁜 것이죠. 나쁜 계획을 몰래 계획하는 거예요. 그래서 꾸미다라는 이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들은 반국가적 음모죄로 기소되었다. 음모했다는 죄. 이거는 죄명이 되겠죠. 경찰이 대통령 아들을 납치하려는 음모를 적발했다. 음모를 밝혀냈다. 여기 밝혔다라는 말을 썼네요. 기자가 생방송 TV 뉴스에서 정치 음모를 밝혔다. 그래서 음모는 아주 좀 몰래 나쁜 계획을 세우는 것, 그런 것을 음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음흉, 흉할 때도 자 여러분 음은 몰래 어두운 부분이에요. 흉은 흉악하다, brutal, wicked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드러내놓고 딱 보기에도 나쁜 사람 말고 겉으로는 착한 척하지만 뒤로 몰래 나쁜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을 우리가 음흉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단어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는 교활하고 음흉해 보였다. 네, 이 사람은 아주 겉으로는 좋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뒤로는 아주 나쁜 사람처럼 보인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는 음흉한 눈빛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네, 음흉한 눈빛으로 네, 그 남자가 여자를 쳐다보는데 눈빛이 기분 나빠요. 뭔가 나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가 음흉한 눈빛으로라고 말을 합니다. 너의 음흉한 속셈이 훤히 들여다 보인다. 네, 속셈은 속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wicked scheme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속으로 뭔가 나쁜 것을 계획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음흉한 속셈이라고 같이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음해, 음해 할 때 음은 또 몰래라는 뜻이죠. 해는 해롭게 하다, 해롭게 만들다, harmful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음해는 겉으로 막 공격하고 겉으로 막 너 나빠 하고 이렇게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몰래, 다른 사람 몰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 다른 사람에게 나쁜 짓 하는 것, 그런 것을 음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단어들을 보면 뭔가 뒤에서 몰래 하는 것, 그런 나쁜 짓 할 때 우리가 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게 되지요. 그래서 인터넷에 그에 대한 음해성 글이 올라왔다. 자, 인터넷에 그에 대해서 나쁜 짓을 하는 그러한 성격의 글이 올라왔다라는 뜻이에요. 악플을 달았어요. 그런데 뭔가 좀 자기 이름은 숨고 자기 이름을 이렇게 내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몰래 숨어서 이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이 사람 이러이러해요 하고 나쁜 것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는 글을 올리는 거예요. 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를 음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네, 여러분 선거, 일렉션이에요. 일렉션 할 때 다른 사람, 다른 그 opposite candidate에서 막 나쁘게 이야기하죠. 그거 드러내놓고 막 정정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몰래, 그 사람 몰래 이렇게 나쁜 말을 퍼뜨리는 거, 그런 것을 음해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병원을 음해하려는 유언비어가 나돌고 있다. 네, 그 병원에 가면 너무 비싸요. 사람이 죽었어요. 잘 못 고쳐요 하고 이렇게 유언비어, 네, 나쁜 소문이죠. 루머예요. 이런 것들을 그 병원을 나쁘게 하는, 비판하는, 해롭게 하는 그런 유언비어가 지금 돌고 있어요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침, 침할 때 침은 뭔가 막히고 뭔가 무겁고 헤비하고 oppressed 좀 눌리고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침은 gloomy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뭔가 분위기가 좀 어두워요. 분위기가 어둡고 아니면 어떤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의 성격이 좀 어두워요. 그리고 날씨가 음침해요 라는 말은 뭔가 좀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날씨, 기분 나쁜 날씨 있죠? 뭔가 좀 귀신이 나올 것 같고 드라큘라가 나올 것 같은 그러한 날씨. 그럴 때 우리가 음침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분위기나 어떤 사람의 성격, 날씨가 아주 분위기가 안 좋고 어둡고 약간 좀 칠리할 때 우리가 그런 것을 음침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닥은 끈적거리고 방은 음침하며 불쾌하고 썩은 술 냄새가 났다. 네, 방이 음침해요. 방의 분위기가 음침해요. 뭔가 방이 어둡고 물기도 많고 좀 습기도 많고 냄새도 나고 어떤 건지 상상이 가시나요? 네, 그런 것을 음침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죽음이 우리의 모임의 분위기를 살짝 음침하게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네, 어떤 사람이 갑자기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죽음에 대한 분위기가 우리 모임의 분위기라고 했죠. 약간 좀 우울하게 어둡게 만들었어요. 라는 그런 뜻입니다. 며칠 동안 날씨는 음침했었다. 날씨가 음침하다. 뭔가 겨울에 어둡고 춥고 좀 쌀쌀하고 기분 나쁜 그러한 날씨였어요. 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울? 네, 마지막으로 살펴볼 단어는 음울하다라고 말합니다. 음은 어둡고, 네, 어둡고 그늘진 것이라고 했어요. 울은 우울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것도 뭔가 좀 분위기가 안 좋고 우울한 거, 네, 기분이나 분위기가 어둡고 우울할 때, 네, 기분, 분위기 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어느 음울한 겨울날. 네, 겨울인데 조금 어둡고 춥고 안 좋은 날씨의 날이 겨울이에요. 그래서 음울한 날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음울한 날씨는 나아질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네, 여기서 음울한 날씨, 음침한 날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뭔가 어둡고 음침한 날씨여서 기분도 우울한 그런 것을 음울한 날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소녀는 그 음울한 광경을 보고 움츠려 들었다. 음울한 광경, 네.
좀 뭐 이렇게 봤을 때 뭔가 어둡고 슬픈 그리고 사람을 우울하게 만드는 그런 장면이 되겠죠. 그런 것을 음울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조금 우울한 단어인 음을 살펴봤지만 이것도 한 우주의 우리의 에너지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양, 어려운 단어지만 아시아에서 또 한국에서는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단어이니까 여러분이 이 단어들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단어들을 잘 알아두시면 어떤 분위기 같은 것을 묘사할 때, 분위기를 말하거나 어떤 기분을 말할 때 더 잘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이라는 단어를 살펴봤는데 다음에 또 다른 재미있는 단어로 같이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